그럼 100년 만에 나오는 새끼라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사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대로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불경스럽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100일 동안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집을 분양했으면은 모델하우스랑 얼마나 닮았는지가 중요한 거다. 모델하우스는 갈 때 가보니까 금수도꼭지가 달려있고 납품된 걸 보니까 녹슨 수도꼭지가 달려있다. 그러면 분양받은 사람 열받는 거거든요. 모델하우스는 금수도꼭지가 달려있고 납품된 걸 보니까 녹슨 수도꼭지가 달려있다. 그러니까 408억은요 이번에 국민의힘의 대선 자금 보전금이에요. 그리고 이제 496억은 용산 이전 비용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보면 904억 원이 나오는데 이것이 모델하우스를 우리가 만들고 그 안에 이전을 하고 하는 비용을 전 이렇게 좀 계산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대통령에 당선되시고 대통령 직무를 시작하시는 그 비용이 904억 원으로 봐야 되는데 예. 모델하우스라는 것은 외형적인 모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직이라든지 용산 청사라든지 그런 건데 그 안에 대통령과 함께 일할 분들을 네. 제대로 좀 채워놓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도꼭지라는 것이 그 안에서 일하는 분들이잖아요. 지금 그 안에서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분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상당한 많은 비판이 가해져 있고 있다. 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이제 녹슨 수도꼭지라고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기죠. 분양 사기입니다. 어, 모델하우스 내가 살려고 했던 집을 그런 줄 알고 돈을 다 네. 냈는데 사기를 당한 거죠. 어. 그럼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네. 저 소송가를 산정한 건데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대선으로 쓴 돈이 530억 원 됩니다. 네. 이 530억 원의 0.35%를 곱해서 나온 금액 50만 원을 더한 다음에 0.9를 곱하면 그게 인지대입니다. 그래서 1억 6,740만 원이라는 인지대를 내고 네. 전 사기를 당하는 데 대한 소송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저희가 또 봐야 되는 건 모델하우스라는 것이 저 이준석 대표의 개념에서는 대통령 자체인 거 윤석열 정부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저 모델하우스를 지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이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대표가 이준석이었습니다. 예. 본인이 대표로 하면서 지었던 모델하우스가 자기가 사기인 걸 모르고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라고 말하는 건 이거는 전형적인 발뺌입니다. 본인이 책임을 져야죠. 그때 뭐 윤핵관이 없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누구랑 친한지 다 나와 있었고요. 그분들이 하시는 활동 보면서 이준석 대표 중간에 반발해서 나간 상황도 있었고요. 이 모든 것을 다 알았던 분이 이제 와서 속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어울리지 않네요. 대통령으로서 민생 안정과 국민의 안전에 매진을 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께서 어떠한 정치적 그 발언을 하셨는지 제가 제대로 챙길 기회도 없고 정무수석실의 주요 업무가 그런 정무관계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셨다면은 정무수석실의 직무 유기요, 대통령께서 그러는 걸 파악하실 의중이 없다는 것은 정치의 포기거든요. 대통령실 직원들이 조금 실수를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의 그러한 발언을 하실 때 다 준비를 다 해드립니다. 근데 여러 가지 안이 있었을 텐데 이 안을 아마 참모들이 옮겼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대통령께서 솔직히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예를 좀 들면요? 생각을 해봐요. 제가 내부총리라는 문자를 권성동 대표한테 보내가지고 네. 이준석 대표가 네. 상당히 좀 곤혹스러워졌는데 보다 더 큰 정치인으로 거듭나기를 내가 바란다. 네. 그리고 당은 주호영 비대위원장 중심 체제로 좀 더 빨리 안정화됐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하셨으면 됐을 텐데 나는 뭐 잘 몰라요. 그런 사람이 뭐 그런 얘기하는지 몰라요. 이거는 좀 사실과 다른 얘기 아니냐. 대통령이 당무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한 것 자체부터가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였던 것이고요. 지금 뭐 정무수석의 직무유기다라고 하는데 이건 정무수석 갈 것도 없이 대통령도 본인 스마트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문, TV 뭐 되게 일찍 7시, 8시면 퇴근하시잖아요. 네. 아무데로나 채널을 잠깐만 돌려도 나오는 얘기인데 네. 몰랐을 가능성은 없죠. 저희 더 라이브만 해도 한 60번 다뤘습니다. 그럼요. 예. 네. 그렇다고 국정운영에 좀 바쁘셔가지고.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오늘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질문은 100일 기자회견 내용하고는 좀 연관이 없으니까 제가 거긴 답변을 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뭐 다른 정치인의 얘기를 안 듣는데 다른 정치인이 아니라 여당 대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안 듣는다고 하면 야당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도 안 듣는다는 이야기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그럼 대통령이 무엇을 보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건 대통령의 일관된 얘기였다라고 말씀드려요. 여야 공평하게. 예. 그러니까 얼마 전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 연설을 국회에서 했을 때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는 아예 우리 일일이 반응하지 않아요라고 했잖아요. 네. 야당에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네. 여당에도 공평하게 그렇게 얘기한 것이다. 네. 대통령의 탕평 정책, 여야 가릴 거 없이 똑같이 대해준다라는 탕평 정책이다. 그렇게 일일이 이해하시면 반응하지 않는 것과 듣지 못했다 사이에서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아, 제가 좀 원고를 잘못 봐서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준석 대표의 발언의 수위가 점점점 세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떠한 노림수를 두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진짜 화가 나서 계속 그렇게 지르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에스컬레이터 되는 것 같아요. 아. 지금. 본인이 감정이 점점점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네. 저도 오늘 발언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심하지 좀 않았느냐. 세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감정을 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비판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네. 감정을 건들게 되면 더 큰 보복으로 올 수가 있어요. 보복이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네. 이러한 발언이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국민의힘에서 윤리위원회를 다시 소집을 해서 이것은 정말 당에 해당 행위한 거다. 그래서 제명시켜 버릴 수가 있어요. 그 그래서- 발언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기소할 만한 건덕지가 없어요. 내년 6월 되면은 이준석 대표가 다시 당대표로 복귀할 수 있어요? 아니면 전당대회 출마할 수 있어요? 이런 여지가 있는데 이번엔 완전히 그냥 당으로부터 쫓아낸 거죠. 완전히 제명. 그러면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에서 더 이상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가능성이 그래서 있다. 저는 약간 좀 위험스러워 보여서 조금만 좀 컴다운 했으면 네. 좋겠어요. Stay